미국의 대표적인 심리치료사 루이스 헤이는 암이 완치되는 경험을 통해 자기 용서와 사랑, 감사가 가장 큰 진리임을 깨달았다. 모든 것은 자신의 선택이다. 만일 내가 인생이 외롭다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내 삶이 그렇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발생하는 질병들은 우리가 만든 것이며 화를 풀면 암도 고칠 수 있다. 오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담은 책, 치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우리의 경험은 생각이 겉으로 드러난 결과에 불과하다. 심지어 자기 혐오조차도 알고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스스로의 생각을 혐오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은 미움이라는 하나의 감정을 낳고 당신은 그 감정에 빠져 고생하게 된다. 그러나 당신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비롯되는 감정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습관적으로 같은 생각을 반복한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선택을 한다. 따라서 특정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분노, 비난, 죄책감, 두려움, 이 네 가지 감정은 살아가면서 우리 몸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 감정은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때 생긴다. 만약 당신이 모두가 나를 비판하고 함부로 대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당신의 사고 패턴이다. 당신 안에 있는 어떤 생각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이다. 당신이 더 이상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을 떠나 다른 사람에게로 가서 당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할 것이다.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가. 우리는 과거를 놓아버리고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용서해야 한다. 물론 용서하기 싫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한다고 말하는 순간 치유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 사실이다. 모든 질병은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용서한다는 것은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다. 그 사람의 행동을 감싸주라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 모든 것을 마음에서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우리는 용서하는 법을 알 필요가 없다. 단지 기꺼이 용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용서하는 법은 우주가 알아서 할 일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면 건강이 좋아지고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인간관계도 더욱 성공적이게 된다. 자신을 사랑하려면 먼저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사랑은 내 마음 가득히 감사함이 넘쳐흐르는 것이다. 루이스 헤이가 상담했던 한 고객은 콘택트 렌즈를 끼느라 애를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렌즈 없이도 사물이 뚜렷하게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런데 그녀는 하루 종일 믿을 수가 없어라고 중얼거렸고 결국 다음 날부터 다시 콘택트 렌즈를 끼워야 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유머 감각이 없다. 그녀는 자신이 시력이 좋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이다. 외모에 자신이 없는 여성이 있었다. 그녀가 찾아간 성형외과 의사들은 모두 자신이 못생겼다는 그녀의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외모가 아니라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믿는 그녀 자신이었다. 과체중도 내부의 문제가 겉으로 드러난 것이다. 두렵거나 안정감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체중을 불리게 된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면 놀랍게도 체중이 줄기 시작한다. 방을 깨끗이 청소하려면 우선 방 안에 있는 물건을 치우고 잘 살펴봐야 한다. 방을 청소하면서 화를 낼 필요는 없다. 우리의 내면을 청소하는 과정도 이와 같다.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화를 낼 필요는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래된 상처를 들쑤셔서 내일의 경험을 만들 필요는 없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에게 진실이 된다. 유리잔의 물은 당신이 보기에 따라 반이나 남았을 수도 있고 반밖에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 갑자기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돈을 편안하게 다뤄서는 안 될 것처럼 느끼며 빚이나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좋은 일은 절대로 연속해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인생이 당신을 속이기만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 나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인생을 즐기며 살고 싶으면 즐거운 생각을 해야 한다.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성공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거나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힘은 항상 현재에 있다. 우리는 오늘 당장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 당신이 실패를 경험하는 이유는 마음속에서 당신이 부족하고 가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살아가는 내내 성공을 거듭하도록 정해져 있다. 우리는 스스로 특정한 시간과 공간을 정해서 이 지구라는 행성에 태어났다. 우리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숙시켜줄 특별한 교훈을 얻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먼저 성별과 출신 국가를 선택한 다음 우리를 이끌어줄 특정한 부모를 찾았다. 그러다가 어른이 되면 부모님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고 비난을 한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부모로 선택한 것이다. 우리의 단점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기에 완벽한 모델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구에 온 것은 학교에 가는 것과 같다. 만약 기술자가 되고 싶으면 기술학교에 가면 된다. 당신이 고른 부모님은 당신이 배우기로 선택한 부분에 관한 전문가이다. 우리 모두는 예전에 경험했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자신이 위대하고 신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 만약 성공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면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거나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자신에 대해서 좋게 느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원하는 때에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돈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인드가 중요한 것이다. 당신보다 부유한 사람을 질투하면 당신이 부자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 다른 사람에게 찾아온 행운을 진심으로 축복하라. 돈에 따라 당신의 부에 관한 의식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부에 관한 의식이 돈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당신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상상할수록 더 많은 돈이 인생에 등장할 것이다. 우주는 나의 의식에 들어있는 것만을 공급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의식 안에 창조해낼 수 있다. 이는 마치 우주은행과도 같다. 나의 창조력을 더 많이 알아가면 자연스럽게 정신적인 예금이 늘어간다. 명상, 치료, 긍정적인 확신의 말이 정신적인 예금이 된다. 고정 수입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당신이 정해진 월급과 수입만으로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우주의 공급에 한계를 긋지 마라. 더 부유해지기 위해 노력할 때는 항상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얻게 된다. 칭찬은 풍요로움이 주는 선물이다. 칭찬을 받았을 때 상대방이 선물을 받는 기분이 들도록 같이 칭찬을 해주면 더 좋다. 이것은 좋은 기운이 계속 흐르도록 하는 방법이다. 치료에는 몸, 정신, 영혼이 다 포함된다. 한 부분에서 시작해도 결과적으로는 이 세 부분을 모두 다 이루게 된다.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던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영양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몸속으로 들어온 음식이 자신의 기분과 외모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변화하고 성장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한 가지 변화가 다른 변화로 이어진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난 바뀔 거야 라고만 생각하면 된다. 부정적인 것에 맞서 싸우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며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원치 않는 것에 매달릴수록 원치 않는 일이 더 많이 생긴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 우리의 정신적인 요인이 100% 모두 현실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생긴 병의 원인을 알아볼 때 참고가 될 만한 단서를 제시해준다. 머리카락은 힘을 상징한다. 긴장하고 겁에 질리면 어깨가 뭉치고 두피도 긴장하게 된다. 두피가 긴장하면 모낭이 굳어서 새 머리카락이 자라지 못한다. 긴장하면 건강할 수 없다. 귀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당신이 듣기 싫어하는 일이 생겼다는 뜻일 때가 많다. 귓병은 어떤 내용을 듣고 화가 났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징후일 수도 있다. 두통은 자신을 부정하는 데서 비롯된다. 만약 두통이 생기면 하던 일을 멈추고 내가 나한테 어떤 잘못을 저질렀지? 라고 물어보라. 자신을 용서하고 잘못을 잊어라.
그러면 두통이 사라질 것이다. 세상에는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한 번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본 적이 없다. 편도선염이나 갑상선염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해서 생긴다. 가슴은 모성 본능을 나타낸다. 가슴에 문제가 생기면 대개의 경우 지나치게 엄마 노릇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만약 우리가 자식을 과잉보호하면 그는 자신의 경험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 암에 걸리면 깊은 분노가 있게 마련이다. 두려움을 버리고 우주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사랑과 기쁨을 부정하면 심장은 움츠러들고 차가워진다. 따라서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빈혈이나 심장마비에 걸리게 된다. 심장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 하지만 심장마비에 걸린 사람을 보면 절대로 평소에 즐거워하지 않는다. 위장에 문제가 생기면 보통은 우리가 새로운 경험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다. 암은 오랫동안 눌러왔던 분노의 감정이 몸 전체를 갉아먹어서 생기는 병이다. 암 환자들은 자신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다. 사랑하는 법과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암을 치유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어떤 형태로든 통증은 죄책감의 징후이다. 죄책감은 처벌을 바라고 처벌은 고통을 만들어낸다. 죄책감은 완전히 쓸모없는 감정이다. 당신의 처벌 기한은 이제 끝났으니 감옥에서 나가라. 용서는 단지 포기하고 놓아버리면 되는 것이다. 뇌졸중은 피가 뭉쳐서 생긴다. 뇌는 우리 몸의 컴퓨터이고 피는 기쁨과 같다. 혈관과 동맥은 기쁨을 전달하는 통로이다. 모든 일은 사랑의 법칙과 작용에 따라서 처리된다. 우주의 지혜는 사랑으로 가득하다. 사랑과 기쁨을 느끼지 않고서 몸이 제대로 기능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생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지 않는 이상 절대로 잔인하지 않다. 사람은 조그만 불행도 큰 재앙처럼 느낄 수 있고 엄청난 재앙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모든 것은 당신이 선택하기에 달린 일이다.